예, 뭐 투자자들은 매일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뉴스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빴다가 내일은 또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와 기저에 흐르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님 오셨는데요.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야기, 우리 상법 개정 이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 교수님은 예전에 이제 업계에도 계셨었고 지금은 이제 학교로 가셨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뭐 그동안 계속 항상 한국 증시는 이제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정부 들어오면서 세제 개편,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일단 세제 개편한 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전의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로 보세요. 어떠세요? 시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고요. 만년 저평가라고 하는 말들이 늘상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4년 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바닥에 있거든요. 네. 다른 지금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지수가 2배가 올랐습니다. 예. 지수가 2배가 올랐으면 개별 종목들은 적어도 2배에서 5배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슬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한 얘기는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되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들의 최근 미국 그 빅테크들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일부만 잘 나가는 업종만 좋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보면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경기 흐름들은 앞으로 좀 새 정부 정책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모두가 가지고 있죠. 경기 부양도 하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사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만 네. 보면 겁이 덜컥 날 정도로 네. 너무 지표값들이 암울한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 시장 활성화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한 얘기를 좀 할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를 다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그 신뢰의 어떤 신뢰가 흔들리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왜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과 그다음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일성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받게 된 상황이라서 네.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국계에서도 그런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외국계에서도 뭐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결로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이게 꼭 그 세제 개편 때문에 지난 주말 시장이 폭락한 게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눈에서 외국계 증권사 또 외국의 언론들을 보더라도 지난 주말에 증권 시장의 참혹한 급락은 네. 정부의 예측 불가능했던 또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세제 개편이라고 그 이유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과 그다음에 허탈함 또 속상한 마음은 이게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뭐 잘 우리 투자자들도 알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주주가 한 종목당 뭐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를 한 종목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뭐 50억 줄어가지고 30억 해서 10억을 한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50억에서 10억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의 그 반발이나 기류가 많잖아요. 이건 이제 정부 여당이 다시 50억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샥이 왔고요. 투자자들은 사실 너무 지금 분노에 찬 상황이죠. 그래서 예. 정치권에서 바로 그 다음 날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국무회의가 있으니까요. 예. 그때 개편된 안이 올라오긴 할 건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50억으로 원복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 기준을 적당하게 한 20억이나 30억 정도로 올려서 끝낸다라고 하면 더 실망이죠. 이건 훼손
치명적인 훼손 네. 그리고 치명적인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참으로 예.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요. 그죠? 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합리적인 시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원복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쪽의 논의를 하더라도 그 중간에 뭐 어정쩡한 이야기는 안 하니만 못하는 흐름들이고요. 거래세 인상도 있었습니다. 거래세는 그동안 이제 쭉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거래소도 결국 이제 주식 양도세를 우리가 좀 안 하기 때문에요. 낮췄던 거를 올린다고 하는 건데 증권거래세 인상 자체는 별로 시장에서는 뭐 사실 크게 부담은 아닌 듯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세금 내지 않으려고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투자자들도 지금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그렇죠. 네, 증권거래세를 없애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다시 원복하는 게 맞죠. 다만 이 모든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기와 절차,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야기하고 겨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곧바로 세금 더 내라, 세금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그 기분 그리고 그 심리 상태는 어떨까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건 결국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거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면 세제를 인상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거칠 겁니다. 네. 근데 단순히 2배 이상 거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면 3배에서 4배쯤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도 동반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가만히 두더라도 한 서너 배 정도 정부 추산계보다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 시행했으면 세수는 세수대로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것이 더 좀 이제 구조적인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뭐 양도세 기준 얘기도 그 전에 좀 흘러나왔잖아요. 흘러나왔는데 막상 기준을 제시하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지금 모호한 점들을 없애서 배당을 충분히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원래 얘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을 현격하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그마저도 한시법으로 도입해놔서 앞으로 3년간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이런 형태의 법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앵커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배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법안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라. 그런데 그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배당 성향 40% 이상.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배당 성향 40% 이상의 기업은 2,600개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겨우 70개 남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혜택을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세율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 혜택을 모든 배당받는 기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중에 보면 저기 있는데 뭐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죠. 뭐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뭐 또 배당 성향은 이익 가운데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잖아요. 그죠. 배당 성향이 사실 40% 하고 있는 기업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표에도 있습니다만 많지 않다. 그럼 뭐 세율도 높고 해당되는 기업도 굉장히 좁고 솔직하게 좀 과한 얘기로 얘기하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뭐 비유로 들면요. 예. 뭐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는 학급이라고 하면 네. 지금 한국 증권시장은 한 20등 정도 하는 사실은 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야, 너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면 앞으로 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너 운동도 많이 시켜줄게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가 발표한 안건은 너 앞으로 전교 1등 하면 밥도 줄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감이 더
묻어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돼버린 거죠. 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세수를 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경기 부양도 해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하면 이제 정부가 그동안 하는 게 가서 이제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세수를 일정 부분 해서 이거를 이제 커버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더 건강한 얘기일 수 있는데 방법의 문제인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건 어디 다른 쪽에서 걷는 것보다도 이 산업을 키우고 증권 산업을 키워서 그에 따른 세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또 일각의 시각이 외부의 시각이 그렇고 옹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 로직이 통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래세도 그렇고요, 양도세도 그렇고요. 네. 배당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당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본이 기업에 들어가게 돼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요. 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법인세 증가로 연결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의 그 출발점에서 이제좀 움직여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뛰려고 하는 선수의 네. 발을 부러뜨린 상황이라서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 올리는 것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세는 사실 처음에는 뭐 기업이 내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또 발목 잡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기업들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기업들은 얘기 못 할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세제 개편안으로 삐걱거리기 전에 우리 증시를 올렸던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던 게 상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일정 네. 부분이 추진됐고 이후에 남은 과정들이 또 있어요.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이런 것들인데 상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좀 돼야 될까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증권시장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고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들은 그렇게 급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 불편하고 이 불합리한 조항들을 겨우 이제 조금씩 돌려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안대로 또 애초에 정치권에서 제안한 대로 그대로 시행돼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식의 또 후퇴가 있다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시장 급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신 길에 그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5% 타결을 했는데요. 일본과 EU의 이제 답안지를 보고 그 수준에서 맞췄는데 따져보니까 사실은 좀 우려감들이 많다. 우리는 또 수출 중심의 경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뭐 남들 내는 것만큼만 저희도 내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하고요. 네. 다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수출이 전부인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예. 자동차를 예로 들게 되면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세금이 없었습니다. 네. 일본은 2.5%를 내고 있었죠. 우리는 FTA가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똑같이 15%를 내게 됐다라고 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2.5% 불리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값이 15% 오르게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거기서 다시 더해서 일본 자동차보다 2.5% 가격 경쟁력이 불리해진 겁니다. 그러면 한국 차를 살까, 일본 차를 살까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까지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들을 한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이 미국에 가버리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국내에서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계열사들,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고민스럽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꿈의 숫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상법 개정안이라 이런 걸 추진해가면서 와 4천 가능하겠다, 5천도 가능하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발목을 좀 잡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꼭 상징적 의미의 5천이든 실질적 의미의 5천이든 우리가 이제 정상화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앵커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믿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안들을 철회하고 다시 원복하는 게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 신속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사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노동시장 개혁이나 교육시장 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본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험난한 길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했던 것과 오늘 얘기한 게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험난한 개혁의 상황에서 어느 국민들도 기꺼이 정부를 믿고 따라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국민의 의지와 또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빨리 현재의 어리석음을 사과하고 다시 원복해서 자본시장 5,000포인트를 향한 그 건강한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제 개편안 관련된 최근의 노이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들 우리 주식시장이 한국 증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시는데요. 외환시장도 또 요동이죠. 워낙 트럼프의 그 관세 칼춤에 미국 증시 달러가 조금 강해진 듯 하면서 원화가 거의 1,400원 육박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외환시장의 변화들 점검하면서 전략 내일 세우도록 할게요.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